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3회차입니다. 네, 광장 공포 상황 노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요. 1회차 공황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인지를 했죠. 2회차는 사고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고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황에 대한 제대로 대한 예를 바탕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하지만, 공황장애로 힘든 게 뭐죠? 네, 광장공포입니다. 광장공포. 이 일상 속에서의 그런 우리가 생활 패턴이 이 광장공포를 통해서 많이 좁혀집니다. 내가 원래 일했던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되고, 내가 잤던 집인데도 불구하고 무섭고, 집 앞 공원도 무섭고, 차 안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원래 이곳은 정말 잘 지냈던 곳인데 왜 내가 이렇게 못 지낼까?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이 제일 안 좋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억지로 긍정할 필요도 없겠죠. 이것을 내가 꼭 이겨낼 수 있다라는 강한 마음을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광장공포 정면 돌파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시고 광장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내가 힘든 장소를 광장공포 기록지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기록지는 제가 보내드렸죠. 이 기록지는 하시면서 저에게 1대1 상담을 주세요. 저랑 의논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저랑 차차 하면 되니까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록지를 통해서 저랑 1대1 상담을 통해 이겨내시면 됩니다.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톡 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1-1 직면의 중요성입니다. 직면의 중요성. 왜 직면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직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직면을 왜 중요하다 생각해야 되냐면, 공황은 우리가 계속 상상을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공포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함으로써 괴물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괴물같이 만들면서 이것이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막고, 또 우리 일상 패턴도 좁히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좁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우울해 하시는데요. 오늘 이걸 하시면 무조건 되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직면의 중요성입니다. 자, 첫 번째, 직면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불안은 지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나는 계속 저기를 못 가. 계속 못 가면 처음에는 내가 운전을 하면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면 올수록 그게 불안이 증폭이 됩니다. 증폭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중엔 저곳이 내가 가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완전한 착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직면을 해야 됩니다. 이 강의를 하는 이유도 직면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회피로 인한 생활거리가 줄어든다. 맞죠? 영화관도 못 가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마트도 못 가고 이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생활 범위가 줄어들면서 또 기분이 우울해져요. 거기서 우리가 또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회피를 안 하기 위한, 우리의 원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죠. 회피로 인한 감정의 소모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공황장애 겪으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의 원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꾸준히 아프기만 하니까 나는 이대로 평생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공황 자체가 불안입니다. 불안은 직접 부딪혀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에게 안전한지 위험한지 직접 부딪혀보고 판단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직면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광장공포를 자꾸 회피하게 되면 새로운 학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포와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무언가를 계속 피할수록 불안은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면의 중요성 아셨고 다음 장 갈게요. 과거의 시도가 실패한 이유와 노출 훈련의 목적입니다. 자, 때때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광장공포 상황을 직면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하는 이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이전에 성공하지 못했던 노출 시도들은 알고 보면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구성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째로 여러분께서 광장공포 상황에 대한 노출이 아니었는데도 노출을 시도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것과 구체적인 과제를 정해서 상황을 반복적으로 직면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쩔 수 없는 것과 구체적인 과제를 정하고 하는 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갑자기 아픈 가족에게 가기 위해서 한 차례 고속도로를 타는 것은 이건 뭐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운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려웠거나 부정적이었던 일회성 경험을 광장공포 상황에 대한 공포를 실제로 직면한 것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차근차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광장공포 상황에 대한 노출의 빈도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조금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노출과 노출 사이에 기간이 너무 길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대한 광장 공포증이 있다고 치면은 한 달에 한 번 쇼핑몰을 둘러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둘러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습을 충분히 길게 하진 않은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에 5분만 혼자 있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하루에 90분간 혼자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노출하면 새로운 것을 배울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세 번째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의 올바른 조건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광장 공포 상황에 대한 반복 노출은 핵심적인 깨달음을 얻을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 대한 공포가 쇼핑몰에 15분만 정도만 있어도 나는 미쳐버리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비롯된다면 이 핵심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15분 이상 쇼핑을 해서 여러분께서 미치지 않고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광장 공포 상황을 직면할 때 미신적인 물건이나 안전신호, 안전행동 또는 주의 분산에 지나치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옆 사람이라든지 물, 어떤 특정 물건 있죠. 이런 것에 의지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길게 조금씩 자주 길게 훨씬 연습하다 보면 훨씬 좋은 단단한 상태에서 공황 광장 공포를 극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노출을 세 가지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목적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광장 공포 상황에 대한 노출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최악의 일이 일어나더라도 처음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린 대처 방안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안과 공포를 다스릴 수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까지 해피했던 일을 조금씩 해내면서 나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분명히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 자료에는 안 올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광장공포를 치료를 할 때 약물 치료가 완전히 모든 증상을 차단해 버리고 있다면 광장공포에서 유익한 효과를 조금 방해받을 수 있어요. 이 광장공포를 도전하기 전에 어느 정도 내 몸의 안전이
내 인식 속에 안전하다 인식이 강하게 된다면 광장공포를 도전하면서 서서 약물을 찌르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나의 그 시체적 증상도 극복하고 광장공포도 극복하는 것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극복했다 생각했는데 약을 끊으면 약을 안 먹어서 또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치의와 내가 지금 광장공포를 시도할 건데 약을 어떻게 줄여나가면 좋겠는지 의논을 꼭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절대 임의로 절대 줄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이죠. 광장공포 상황 노출 연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광장공포 상황 노출 기록지 필수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작성하셔서 저랑 할 건데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실 때 지금 힘든 광장공포 상황에서 힘든 것을 저랑 한번 정해서 할 거니까 시간 되실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랑 한번 광장공포를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의논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내가 어떤 것을 극복하고 싶은지 어디가 힘든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저랑 의논 후에 광장공포를 어떻게 이겨낼지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노출의 설계입니다. 노출의 설계.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부정적 사고는 뭐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뭐 미치거나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은 구체적인 결과일 수도 있고 뭐 그 상황이 되면 내가 불안할 거야. 그 불안을 다스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두 번째로 부정적 사고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에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의 부정적 사고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최종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쇼핑몰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갈 때는 정신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틀림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장 적절한 노출 조건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저것을 괜찮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그게 적절한 노출 조건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만약 여러분이 쇼핑몰에 가서 한 차례 10분 정도 걸을 수 있지만 3차례 정도 반복하면 틀림없이 정신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가장 적절한 노출 조건은 쇼핑몰에 3차례 갔다 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적절한 조건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광장공포 상황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이 직면해야 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하시고 있는 비현실적이라는 생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할 때는 미신적 물건, 안전신호, 안전행동, 주의분산 이런 것은 모두 없애고 무조건 그때에 집중하고 직면해야 됩니다. 휴대전화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는 응급 상황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일반인들도 휴대폰은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최종 목표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것인지 한 번에 달성할 것인지를 한번 선택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상태에 맞게 선택하세요. 무리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만약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목표가 혼자서 쇼핑몰을 1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것이라면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겠죠. 혼자서는 정신 잃고 쓰러질 것이라고. 맞죠? 이럴 때는 처음에는 20분간 친구랑 함께 있다가 20분간은 또 혼자 다니고 또 40분간은 친구랑 함께 있다가 또 40분간 혼자 다니면서 60분간 또 함께 있다가 60분간 혼자 다니는 순서를 연습해보세요. 점진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나는 이 정도는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면 처음부터 60분 내내 혼자 쇼핑몰을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혼자 임의로 정하시지 마시고 저랑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광장공포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한 후에 저랑 이것을 정해야 합니다. 절대 독단적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출을 설계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에 사고기법을 쓴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고기법 기억나시죠? 앞에서 했죠? 증거를 찾는다, 현실적 확률을 따져본다,
최악의 결과가 처음 생각만큼 되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생각한다. 대처 방안을 갖는다. 맞죠? 사고기법이 광장 공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러니까 사고기법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광장공포 상황에서 분명히 두렵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습하는 동안 두렵거나 겁이 난다면 노출 연습을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복식호흡 있죠. 제가 알려드린 복식호흡과 그만 앞서 말한 사고기법을 사용하셔서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복수호흡 기억나시죠? 최대한 횡격막이 부푼다는 느낌으로 숨을 들이쉬고, 들이쉴 때 편안하다 생각하시고, 내쉴 때 2초 동안 내쉬어줍니다. 내쉴 때를 길게 내쉬어줘야 좋습니다. 가슴은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조금 움직일 겁니다. 배만 움직일 수 없거든요. 가슴은 조금만 가만히, 최대한 가만히 있게 하고, 배가 숨을 쉰다는 생각을 합니다. 1부터 10까지 세고 거꾸로 다시 10부터 1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는 그것을 하시면서 사고기법을 쭉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가 뭐지?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현실적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난 이 상황을 대처하고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맞죠? 근데 이렇게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황을 벗어난다면 그 상황을 벗어날 것 같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잠깐 벗어났다가 사고 기법과 호흡법을 통해서 다시 상황에 복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 있는 연습을 하는 중에 두려움이 극심해진다면요, 비상구 근처나 쇼핑몰 밖으로 나와서 잠깐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하시면서 안정을 잡고 내가 금방 느꼈던 생각의 오류들을 사고 기법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쇼핑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연습 도중에 상황을 벗어나고 포기해버린다면요, 처음 상태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성과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잘못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복식호흡과 사고기법이 있습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연습을 하고 오셔서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 일어났는가? 그리고 연습 중 나의 불안 최고치가 얼마였을까? 0부터 10까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마지막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노출의 결과 성취, 다음에 고쳐야 할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근데 중간에 힘들다고 자기 비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상황에 직면할 때 불안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이면서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불안이 해롭지 않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한 번 연습에서 불안이 감소하느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연언할 동안의 반복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해주느냐, 그게 궁극적으로 불안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 한 번으로 뭐 줄어들지 않는 데서 그것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실제로 달성한 것 자체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5km를 운전했다면, 원래 목표가 10km인데 5km를 운전했다면 더 멀리 운전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마시고 5km를 운전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을 해주는 게 훨씬 우리의 정신에 유익합니다. 성과가 작더라도 자신을 감싸주고 달성한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꼭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장공포 상황 노출 연습의 검토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했죠? 광장공포 상황 속에서 이 연습이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속단하기를 했고 어떤 제형화 생각을 했는지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맞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연습이 여러분들의 공포와 불안을 달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 도움이 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지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회피했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면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죠. 처음에 좀 안 된다고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네, 상황을 벗어나는 경우의 대처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께서 불안감에 압도되어 상황을 벗어나 그날 다시 복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으로. 이것은 학습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황을 벗어났다면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증상을 느끼셨죠? 또 어떤 부정적 사고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계속 직면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했다면 속당하기와 재앙화 둘 다를 했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범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든 사고 기법을 사용해서 증거를 찾고 객관적인 생각하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은 불안이나 공포를 완전히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습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불안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간의 불안은 공포와 불안의 감정이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으며 여러분께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불안이 좀 나타나면서 이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구나, 내가 위험하구나, 이렇게 불안을 느끼지만 내가 실제로 생각보다 작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해피해왔던 것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안이 증가할 수 있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불안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지하철을 탈 때 그랬거든요. 근데 점차 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첫 정거장에서 마지막 정거장까지 타도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시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호흡법과 사고 기법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들께서 불안에 신경 쓰지 않고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광장 공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광장 공포로 몰아넣은 첫 공황 때의 조건입니다. 이 첫 공황 때 경험했을 때 그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 진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처음 여러분이 첫 공황을 겪었을 때 밤에 아무도 없는 집으로 가는데 홀로 운전해서 가는데 거기서 공황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에 대한 불편도 시작되고 공항에 대한 불편도 시작되고 불안도 시작된 겁니다. 그 후에 낮에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도 두려워졌다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는 낮과 밤에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상황을 직면하는 것도 중요한데 처음 내가 공황을 느꼈던 완전한 동일한 조건에서 아까 얘기했던 혼자서 밤에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운전에 대한 공포를 직면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를 공황을 일으켰던 첫 조건이기 때문에 가장 공포감이 심해요. 근데 내 공포가 시작됐던 공황을 내가 극복을 해내면 이후에 노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첫 공황 때의 조건을 이것은 어느 정도 앞에 그 광장 공포를 진행한 후에 저랑 상의 우회 하셔야 됩니다. 상의 우회 하시는 게 안전하니까 이것은 마음집배왕 플러스톡에 톡을 주셔서 같이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신체 증상 노출입니다. 신체 증상 노출. 여러분들께서 이 광장 공포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신체 증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신체 증상을 절대로 느끼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아무래도 광장공포 상황 놓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특히 어떤 상황, 특정 상황이나 이런 것은 불안을 더 느끼겠죠. 그러면 더 힘들겠죠. 하지만 불안은 그 자체가 자연적인 신체 증상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불안이 안전한지 아시죠? 우리에게 부교감신경이 존재하죠. 자, 더불어 불안과 상관없이도 사람이 많은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 체온이 올라오거나 운전을 길게 하다 보면 눈이 피로하거나
뭐 식사 후에 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긴장하다 보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지 마시고 이 모든 신체 증상도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직면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다, 하나의 지금 잠시 흘러가는 신체 증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신체 증상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두려운 신체 증상을 일부러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근데 신체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상황에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광장공포 상황을 직면할 때 의도적으로 신체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혼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저랑 의논하여야 할 겁니다. 이걸 미리 그 신체 증상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을 별것이 아니다라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창문을 닫고 히터를 켜고 운전을 하면 열감 느껴지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도 한번 해볼 거고, 뭐 따뜻한 옷을 입어보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열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갑자기 뒤돌아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커피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시면 지금 광장공포나 공황장애, 불안장애 겪으시는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빨리 뛰어서 뭐 흥분감이 돼서 내가 이것을 심장이 큰일 난다라는 강한 그런 믿음이 있으신데요. 심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매우 예민하신 분들은 굳이 드실 필요 없어요. 근데 기존에 원래 커피를 잘 드셨던 분들이라면 조금씩 연하게 디카페인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 이 목막힘이 심해서 넥타이나 그런 목도리를 좀 매면서 조금씩 과제에 직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저랑 연습을 하시고 할 거니까 절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상황 기록지를 작성하실 때 노출 상황을 정하실 거예요. 아마 그 상황은 지금까지 연습하지 않은 새로운 상황이겠죠? 이 신체 증상까지 생각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심화시킬 건데, 이것을 내 몸에 어떤 증상을 심화시킬 거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증상부하라고 합니다. 증상부하. 여러분들의 부정적 사고가 비현실적 증상이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할 때 미신적 물건이라 안전행동, 주의분사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직면입니다. 직면. 아시겠죠? 이것은 오로지 직면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든 휴대폰 빼고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아시겠죠? 처음에 광장공포를 할 때 기록지는 신체 증상을 신경 쓰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 광장공포를 겪으면서 내에게 나타난 신체 증상을 내가 먼저 한번 연습을 함으로써 집에서, 그 다음에 현장에 부딪히면서 그것을 다시 느끼며 이것이 별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기록지. 자, 기록지 쓰는 법 날짜 적어주시고, 상황, 그때 내가 처한 상황 적어주시고, 나타난 신체 증상은 고스란히 다 적어주세요. 최종 목표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운전을 하는데 10km를 타는 게 원래 힘들다. 그러면 최종 목표는 운전 10km를 하는 거죠. 자, 오늘의 목표를 정해주세요. 오늘의 목표는 저랑 의논해서 할 건데,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번에 해도 되지만, 뭐 중증이신 분들은 저랑 나눠서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이것을 이겨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는 부정적 사고가 뭘까요?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실제로 일어났던 증거는 뭘까요? 실제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 증거가 뭐가 될까요? 한번 거기서 적어오시고, 실제로 이 현실적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낮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실제 일어날 현실적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면 대체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가 앞에 다 했죠? 이것의 종합편입니다. 그 앞에 했던 건 종합편이니까, 다 광장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편이니까 이거 기록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운 일이 실제 일어났는가 한번 적어주시고, 그 불안의 최고치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기록지를 쌓아가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관점이 바뀌고 있는지, 내 불안의 최고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러분들과 광장 공포 극복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광장 공포 조금씩 하면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씩 이겨내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하철, 버스, 운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몸무게가 70 중간 정도 나가는데 그 당시에 58kg까지 빠져가지고 기록도 없었습니다. 조금씩 식사도 하고 처음에는 집 앞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지금은 고속도로 다 합니다. 대중교통도 다 타고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저랑 상담하면서 마트 가신 분들도 계시고 비행기를 타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좋아지셨습니다. 이것에는 여러분들의 의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매우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